오늘은 지층의 생성 순서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50페이지죠. 지층의 생성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사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사학은 지층이 만들어진 역사, 그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지층이 형성되었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학문이에요. 지질학의 한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사학의 법칙 해가지고 수평태적의 법칙, 그 다음에 지층 누중의 법칙, 관입의 법칙,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 그 다음에 동물군 천의의 법칙 해가지고 5가지 법칙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너무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만들어 놨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수평태적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퇴적 환경에서 지난 시간에도 해봤죠. 얕은 물일 수도 있고 깊은 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막에서 바람이 많이 불 때 사층리가 형성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 퇴적물들이 거의 수평층을 이루면서 쌓이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층이 기울어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퇴적물이 쌓인 이후에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수평으로 쌓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되는데, 조금 엄밀히 얘기하면 요거는 좀 넘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셔도 모르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거 자주 해봤죠. 그치? 여기까지가 강이고, 여기가 퇴적이 될 수 있는 큰 호수나 바다의 환경, 이쪽이. 그러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여름같이 특히 강수량이 많을 때 모래진흙 자갈이 한 번에 강에서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쭉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형성되듯이, 그러면 가장 무거운 자갈이 제일 멀리까지 튕겨 나가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 다음 여름이 된다면 또 한번 쫙 쏟아져 나와서 제일 무거운 자갈이 멀리까지 튕겨 나가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자, 근데 지질학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1, 2년 안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년, 수억 년, 그런 시간들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 새에 이렇게 만들어진 층, 요거는 그냥 동시대에 쌓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자갈층이 밑에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래층, 그리고 셰일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감, 사암, 셰일,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몇 억 년 지나서 보게 되는 거는 이런 식의 지층이 될 거고, 이거 지질학에서도 좀 세밀하게 이 퇴적 암석학을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그냥 짧은 시간 안에서도 요게 동시대의 것이고,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요게 동시대의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밑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된 거고 위에 있는 지층으로 갈수록 더 젊은 지층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too much information이죠. 하여튼 수평태적의 법칙, 수평으로 쌓인다. 수평으로 쌓인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아래쪽에 쌓인 게 위쪽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제 지층이 뭐 밑에 이미 뭐 쌓여 있는데, 여감층이라고 할까? 지층이 이미 쌓여 있는데 새로 유입된 퇴적물이 기존 지층을 들춰내고 그 밑으로 해서 쌓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 지층이 있으면 새로 유입된 퇴적물들은 그 위에 쌓이는 게 정상적이겠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아래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된 거고 위에 있는 지층이 더 나중에 쌓인 거다. 단 역전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뒤집히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이 더 오래된 거고 위에 있는 지층이 더 젊은 지층이다. 그런 너무나 당연한 얘기,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관입의 법칙. 관입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존의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 밑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와서 밖으로 분출하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었을 때 이거 관입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관입의 법칙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지층들이 이 지층들이 관입한 화성암보다 먼저 쌓인 거다. 이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게 얘네가 이렇게 관입을 하고 나면 그 주변부에 변성대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이 변성된 부분, 여기에 있는 뭐 기존에 뭐 퇴적암이라고 할까요? 퇴적암들도 변성암으로 바뀌었겠지만 얘네들도 관입한 애들보다 먼저 쌓여 있었던 아이들이다. 그게 관입의 법칙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암석, 주변에 있는 퇴적암들보다 나중에 생성되었다. 설명을 읽어보면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 여기 변성대, 여기도 화성암보다, 관입한 화성암보다 먼저 생성되어 있었던 암석들이다. 그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법칙일까 싶죠? 말도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 이것도 뭐 이미 했었던 얘기. 부정합 면을 경계로 상하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 부정합 할 때 이미 했던 얘기지.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고생대 대표 화석인 삼엽층이 발견됐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여기 이 지층하고 이 지층하고가 정합관계였다면 고생대 바로 뭐 다음에 나타나는 뭐 중생대라든가 아니면 고생대에서도 좀 고생대 전기, 고생대 후기, 고생대 전기, 고생대 후기 거기서 나타나는 뭐 좀 오래된 삼엽충, 좀 진화한 삼엽충 그런 애들이 연달아 쌓여 있겠지. 그렇지만은 여기 부정합이 있기 때문에 고생대의 대표 생물인 삼엽충 그 다음에 바로 부정합 면을 지나서 뭐 신생대의 대표 생물인 매머드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정합을 경계로 해서 암석 종류 상태. 그러니까 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형성된 해성층이라고 부르는데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부정합을 경계로 그 위쪽은 육지에서 생성된 육성층일 수도 있고
만약에 계속 이 정합관계였다면 여기가 해성층이라는 거는 얘가 바다 밑바닥일 때 형성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정합관계였으면 그 위의 지층도 역시나 해성층이어야 맞겠죠. 밑에가 해성층이었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땅이 확 융기해가지고 호수 환경으로 바뀌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석 종류, 지질 구조, 그 다음에 화석 종류 이런 데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질 구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습곡이 나타나고 여기는 습곡이 없고 그러면 여기 지질 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죠. 습곡이 형성됐다는 거는 지층이 땅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열을 충분히 받아서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져야 되는 그런 일을 한번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정합의 법칙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 다음에 동물군 천위의 법칙.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지층마다 그 특정 어떤 시대에 쌓였을 거 아니야. 얘는 가령 뭐 고생대에 쌓였다. 고생대에서도 고생대 전기에 쌓였다. 그다음에 얘는 뭐 중생대에 쌓였다. 그러면 고생대에 쌓인 지층에는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될 거고 중생대에 쌓인 지층에는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화석이 발견될 거고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역시나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 지층에서 더 오래된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될 거고 위에 지층에서 더 나중 젊은 생명체의 화석이 발견될 거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생물학적 얘기지만 오래된 애들일수록 뭐 생체 구조라든가 이런 게 더 단순하겠죠. 또 나중에 만들어진 생명체, 나중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중에 진화한, 나중에 나타난 생명체일수록 좀 더 복잡한 생체 구조라든가 그런 거를 갖게 되겠지. 그러면 바꿔 말하면 또 뭐 무슨 얘기가 돼? 이 얘기 자체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지층을 봤는데 여기서는 고생대의 대표 생물인 삼엽층이 아니다. 얘는 또 왜 튀어나왔어? 자, 우리가 어떤 지층을 봤는데 위쪽 지층에서는 고생대의 대표 생물인 삼엽충이 발견이 되고 아래 지층에서는 중생대의 대표 생물인 암모나이트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 지층은 역전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판단의 근거는 동물군 천위의 법칙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사학의 법칙 자체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만들어 놨는지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이고야, 이건 또 왜 이러냐.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지층의 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층의 대비. 일단 뭐 정의부터 보면 여러 지역에 있는 지층들 요게 같은 시대의 건지 아니면은 어떤 게 먼저고 어떤 게 나중의 건지 밝히는 것을 지층의 대비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뭐 이걸 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지질 단면이 나왔는데 여기에 응해암이라는 암석이 나왔어요. 응해암은 어떨 때 형성되는 암석이라고 했어요? 그죠?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암석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사실 화산 폭발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뭐 백두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하고 개마고원에 있는 어떤 다른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하고 성분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것까지도 사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겠지. 근데 뭐 같은 응효암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화산이라는 거는 터져봐야 뭐 몇 달 안에 동시에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분출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응효암이라고 하는 거는 길어봐야 뭐 한두 달 내에 동시에 쌓인 암석일 거예요. 근데 지질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억 년, 뭐 수천만 년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응효암하고 분석을 세밀하게 해보니 같은 응효암이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요 지층하고 요 지층은 동시에 쌓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동네에서 요 응효암과 요 응회암은 같은 응효암들이에요. 그러면 응효암 밑에 지금 이거는 뭐라고 무슨 색이라고 봐야 되나? 요 색깔로 된 암석, 얘하고 얘도 같은 퇴적암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는 이게 땅 밑에 있어서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같은 암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하고 얘도. 자, 근데 색깔로 보면 얘하고 얘도 비슷한 암석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얘는 응해암보다 위쪽에 쌓여 있고 얘네들은 응해암보다 아래쪽에 쌓여 있기 때문에 동시대에 쌓인 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얘도 쉐일이었고 얘도 쉐일이었지만 같은 쉐일로 보여지지만 얘네들하고 얘하고는 동시대에 쌓인 게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도라고 이 도라고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지. 그럼 얘네들은 동시에 쌓여 있었는데, 가령 뭐 얘는 뭐 단층이나 조산운동이나 뭐 아니면 조륙운동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좀 침강한 C 지역은 침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B 지역이 가장 많이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고 A 지역은 중간 정도,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먼 지역에 있는 암석들도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 가에서 얘를 A 암석이라고 하고 얘를 뭐 B 암석이라고 하고 얘를 C 암석이라고 했을 때 A, B, C 중 가장 오래된 암석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암석은, 그죠? 응해암보다 밑에 쌓여 있는 B가 가장 오래된 암석. 그다음에 가장 젊은 암석은 응해암보다 하나, 둘, 세 번째 쌓여 있는 C 암석이 가장 오래된 암석.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할까? 1번 암석, 그 다음에 2번 암석 지층, 얘네들은 동시에 쌓인 같은 종류의 암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지층의 대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번 같은 경우에는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해요. 왜 자꾸 튀어나올까? 뭐 암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암석 상태, 암석의 어떤 특징, 뭐 여감이냐, 뭐 사암이냐, 쉐일이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여감도 어떤 여감은 좀 굵은 자갈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여감은 좀 고운 자갈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암석의 어떤 상태, 그걸 가지고서는
대비를 해보는 거, 암상에 의한 대비라고 하고, 자, 밑에 나에 나와 있는 거는 화석에 의한 대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암석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뭐 모래가 많이 섞인 쉐일이라고 하고요. 요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순수하게 뭐 진흙으로 된 쉐일이라고 칩시다. 그렇지만 똑같이 같은 종류의 삼엽충이라고 하는 화석이 나왔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동시에 형성된, 같은 시기에 형성된 암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여기는 뭐 쉐일이고 여기는 뭐 이암이라고 할까? 여긴 또 쉐일이겠지. 색깔이 같으니까 같은 색으로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같은 조금 요 화석은 완종류라고 하는 화석인데 같은 완종류가 이렇게 나타났다면 얘들도 동시에 형성된 화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생명체 화석이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때요? 가리비 조개 같은 애가 표시가 되어 있네. 그죠? 근데 가리비 조개는 시기상으로 보면 암모나이트보다 나중에 형성된 애죠. 나중에 그 생활했던 애들이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선이 너무 굵어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D 지역하고 F 지역에서는 이런 지층들이 순서대로 다 쌓였는데 이 지역에서는 요 시대, 가리비가 생활하던 시대, 아니구나. 암모나이트가 생활하던 시대, 중생대가 될 건데 그 시대의 지층은 쌓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층 경계면 요 층리가 부정합 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합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대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가리비하고 여기 있는 조개같이 생겼네. 얘네들을 동시대 생물이라고 봤을 때 이 지역에서는 요 시대, 암모나이트가 생활했던 시대, 그 시대의 지층은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거를 결층이라고 불러요. 이 지역에는 암모나이트 시대는 결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런 게 대비가 그럼 도대체 왜 필요하냐? 요거는 잊어버리시고요. 괜히 했나? 시간을 들여서 지워야지. 잊어버려야 되는 건데. 자, 전에 노두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질 조사를 나갑니다. 두세 명이 한 팀이 돼갖고 등에는 배낭을 메고 그다음에 허리에는 망치를 차고 왜냐면 지질학자들은 샘플을 채취해 갖고 와야 되는데 샘플이 뭐겠어요? 암석이에요. 그래서 크게는 사람 머리통만하게 뭐 작게는 사람 주먹 한 개 정도는 아니고 주먹 2개. 그 다음에 뭐 지도도 들고 지질 조사를 나가는데 그렇게 샘플을 적게는 10개, 20개 혹은 그 이상 배낭에 짊어지고 와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노두. 지질 조사의 대상지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산을 깎아가지고 그 지층이나 안반이 그렇게 다 드러나 있는 지역 이런 데를 가서
사진도 찍고, 목에는 카메라도 달려.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겠구나. 사진도 찍고, 스케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단 눈으로 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딱 기록을 해갖고 온단 말이죠. 자, 근데, 야외조사, 지질조사를 나가면 이런 노두를 한두 개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수십 개를 보고 와요. 수십 개를 다 조사해 갖고 오는 거죠. 샘플도 그 수십 개의 노두에서 여러 개를 채취해 갖고 오고, 뭐 그래서 한 번 가면은 뭐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조사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럼 길을 따라서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 여기에 노두가 하나 있고, 여기에 노두가 하나 있고, 여기에 노두가 하나가 있어. 그러면 요 노두 하나에서는 뭐 습곡이 형성됐네, 뭐 단층이 있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요 노두 하나 가지고 이 지역 전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는지. 그러니까 횡압력을 받았다면 요 작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폭이 뭐 한 2, 30m 되는 요 지역만 습곡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습곡은 뭐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서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단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이 발견됐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이 발견됐다. 여기서는 또 이렇게 기울어진 지층이 발견됐다. 근데 여기는 여감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사암이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쉐일이 나타나더라.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게 가능해지냐? 요 여감과 요 여감이, 이거 잘못했네. 요 여감과 요 여감이 같은 여감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암과 요 사암이 같은 사암으로 판단이 된다. 여기도 지금 땅속이지만 그다음에 요 사암과 요 사암도 같은 사암으로 판단이 된다. 그다음에 요 쉐일과 요 쉐일이 같은 쉐일로 판단이 된다. 자, 그러면 지질조사라는 사람이 쭉 걸어가면서 봤을 때는 그냥 기울어진 지층 3개였지만 얘네들을 각각 조사해 갖고 와서 나중에 실험실에서 이건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어떤 형태가 돼요. 그죠? 여기 배사 구조, 여기 향사 구조가 나타나는 전체적인 습곡 형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가령 요거는 뭐 용문고등학교, 요거는 뭐 성신여고, 요거는 서울사대부고 해서 각각의 노두를 봤지만 성북구 일대가 전반적으로 이거를 실험실에서 돌아와서 분석을 제대로 해본다면 어느 동네에서 각각의 노두를 봤을 때는 그냥 기울어진 지층으로 보이지만 이걸 종합해보면 뭐 성북구 전체가 과거에 횡압력을 받아서 이런 배사와 향사 구조를 갖는 습곡 구조를 갖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대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해보면 그래서 주상도라고 부르는데 기둥 모양으로 퇴적암석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인데 기둥 모양으로 돌의 상태들을 그림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가령 여기 여감이 나타나고 여기는 사암이 나타나고 여기는 뭐 쉐일이 나타나고 자, 이런 기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예요.
여기는 뭐 석회암이 나타난다.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석회암 표시가로 제일 많이 쓰는 요거는 A 노드에서 A 지역에서 나온 암석들의 상태들이고, 그 다음에 B 지역에서는 여감, 그 위에 쉐일이 두껍게 쌓이고 그 위에 석회암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C 지역에서는 사암이 두껍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로 석회암이 나타났다 라고 한다면, 자, 요 여감과 요 여감은 같은 여감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암이 있는데 여기는 사암이 없죠. 걔네들은 이렇게 안 나타난다. 그럼 요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 결층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이거는 요 동네가 뭐 특별히 뭐 연기를 해서 부정합이 형성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모래진흙 자갈이 막 그 강물에 휩쓸려 오다가 뭐 큰 호수나 바다를 만났는데 모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한쪽에만 많이 쌓이고 한쪽은 안 쌓이고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뭐 여기 이 쉐일과 요 쉐일은 같은 쉐일, 요 석회암과 요 석회암은 같은 석회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사암이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마도 여감 위에 사암, 요 사암일 텐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요 사이에 쌓여 있어야 했던 애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히려 또 뭐가 안 나타나? 쉐일이 요 사이에 있을 법한데 안 나타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여기 열쇠층, 건층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응해암층, 아까도 말씀드렸죠. 화산 폭발이 지질학적 시간, 수천만 년, 뭐 수억 년에 비하면 화산 폭발은 되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때 화산재가 날려서 쌓여서 만들어지는 응해암층. 그 다음에 석탄층. 석탄층도 뭐 주로 이제 고생대 때 식물들이, 양치 식물들이 죽어서 흙이 덮여서 산소하고 안 만나서 산화되지 않고 탄화돼서 만들어지는 거. 얘네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지질학적 시간 대비 짧은 시간 안에 퇴적되었는데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 그러면 지층의 대비에 되게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같은 응해암이다 그러면은 이 위아래 뭐 지층들이 막 그 암석 분포가 복잡하고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일단은 요 응해암 얘네들은 동시에 쌓인 거야 라고 생각해 놓고서는 기준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열쇠층, 건층, 그러니까 한자 표현으로는 건층이라는 표현을 썼고, 열쇠층이라는 거는 원래 이게 영어 표현이 키베드예요. 베드가 지층이라는 소리고 키는 어떤 열쇠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를 지금 뭐 그냥 한글로 그냥 번역해 놓은 표현인 것 같은데, 옛날 한자 표현으로는 건층, 요즘 영어를 그냥 번역해 놓은 표현으로는 열쇠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지층 대비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 걔네들이 주로 쓰이는 거는 응해암층과 석탄층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런 게 나오겠죠. 그치? 이런 거, 이런 어떤 거 지질 단면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주고, 뭐 보기 기억. I는 H보다 먼저 쌓였다. 문제의 단서가 달리겠죠. 이 지역은 뭐 역전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단서가 달린다면, 더 아래에 있는 지층이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쌓인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G는 F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니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D하고 C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상대 연령이라고 그래요.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지칭의 상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거는 지칭의 상대 연령 지사학 요 얘기는 오늘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칭의 절대 연령. 얘는 도대체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이냐?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가 아니라 걔 형이라는 애는 도대체 몇 살이냐? 그거 알아내는 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루한 수업, 당연한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어요.